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HK의 대표 한의학박사 모사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직접 겪었던 투병기입니다. 요 10년째에 벌써 이제 세 번째인데, 결석으로 저는 한 3년 주기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제가 벌써 나름 결석 3회차라 결석엔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기존 두 번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게 아팠습니다. 결석이 이제 어떻게 아팠으며 제가 2월 1일부터 어떤 고생들을 했는지 차례대로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2월 5일 토요일. 오늘도 제가 이제 오전에 SBS 비즈 스마일 이제 녹화를 하고 왔는데, 아프기 시작한 건 2월 1일입니다. 2월 1일날 저희 아이들과 데리고 이제 옛날 구 현대 성호, 현재 이제 웰리 휠리파크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이들과 스노우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이제 설날 당일 이제 오전에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기분이 좋아서 보드를 엄청 탔습니다. 오랜만에 열심히 타줬고, 오후에 아이들과 원래 이제 보드를 타기로 했는데 점심 먹고 갑자기 좀 배가 아픈 거예요. 뭐 설사인 것처럼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을 갔는데, 이때부터 좀 특이한 게 대변을 보는데 소변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음경이 아파요. 음경이 왜 이렇게 따끔따끔거리고 아프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방광염 걸렸다, 이런 요도염이구나, 이게 그런 기분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음경이 좀 아프고, 소변 좀 나오면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 대변은 대변대로 분명히 난 다 본 것 같은데 계속 매렵고, 소변은 잘 나오질 않으면서 음경은 계속 따끔따끔하고 아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빈뇨, 이 잔뇨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계속 소변 매렵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한 이제 야간 첫 리프트 운행할 때까지 화장실을 거의 10분 단위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벌써 좀 뭔가 분위기가 묘하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배가 여기가 이제 배탈 난 것처럼 장염인 것처럼 아팠지, 그전처럼 무슨 결석인 것처럼 아프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결석이 오면 항상 변이를 느껴요. 그렇게 자꾸 대변 매려운 것처럼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자꾸 소변 쪽으로 빈뇨로 왔으니까 그냥 뭐 좀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애들 때문에, 애들이 이제 보드 타고 보드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거 신경 써서 그런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갈수록 점점 심해지느니, 일단 아이들이랑 야간에 잠깐 보드를 탔어요. 뭐라도 하면 괜찮겠지, 오줌이야 참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탔는데, 다행히 우리 아이가, 우리 첫째가 그냥 좀 한 리프트 한 두세 번 타더니 이제 들어가자, 자기도 피곤하다 해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아이랑 저녁에 그냥 가볍게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11시쯤 이제 애기들은 잤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막 꼬이듯이 아프고, 아픈 걸 참으니까 온몸이 막 떨려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떨고 온몸을 막 이러고 떨면서 계속 하루 종일 계속 그때부터 밤새 절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바닥에 자꾸 섰다가 했다가 어디 뜨거운데 좀 이렇게 막 누웠다가. 그게 2월 1일 저녁 11시입니다. 그때부터 2월 2일 새벽 1시 반까지 계속 절만 한 거예요. 계속 절하고, 뭐 와이프는 이제 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결석 아니냐.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결석이라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뭐 절하다가도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가도, 또 신기한 게 앉으면 대변이 자꾸 짜내니까 조금씩 나와요. 와,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대변이 나오질 않고, 이게 내가 치질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치질에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장이 자꾸 좀 밀리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휴지를 갖다 대면 닦았고 피가 묻어나더라고요. 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대변 아니다, 나올 거 다 나왔다, 이거 100% 결석이다, 이제 마음을 먹고 진통제라도 맞자,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119를 불렀습니다. 웰리 파크로. 그래서 이제 119 차가 와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어느 병원을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횡성 쪽에 어떤 종합병원도 있고, 원주 쪽에 원주 연세대 기독병원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사람이라면 좀 더 뭐 대학병원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병원을 가자라고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쳐서 이제 아픈 상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눕지도 못해요. 이렇게 딱
베드를 만들어줘서 앉아가지고 옆에 손잡이가 있으니까 그 봉을 잡고 잠깐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었다가 이제 병원에 도착했다고 환자분 하면서 깨우는데 그때부터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근데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아까보다 덜 아프다는 거지. 움직일 수 있을 정도. 근데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안전하게 침상으로 이렇게 안쪽에 옮겨주셨고, 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검진을 하고 뭐 혈액 검사도 했고 소변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아니 이런 돌멩이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돌멩이가 어디 있는지 안 나왔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당시에 있었던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정황상 결석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엑스레이 상이 나오진 않았고, 뭐 다른 검사상에서도 아마 당일날은 혈뇨가 안 나왔나 봐요. 다른 검사상에서도 그렇게 뭐 결석 의심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뭐 그냥 퇴원하셔도 되겠다, 성분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도 당연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러고서는 이제 왔는데 퇴원 이제 오더가 나와가지고 수납까지 다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또 구급차에서 내려서 그때까지 제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그 4시간 동안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가 갑자기 이제 퇴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침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계속 또 절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나가던 선생님을 불렀어요. 사실 되게 짜증나는 일인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안한데 나 지금 너무 아프다. 왜냐면 그 전에 강원 선생님이 당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 진통제 처방을 냈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통제 맞으시겠냐. 근데 사실 또 물어보면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진통제 같은 거 안 먹고 안 맞고 버티자주의거든요. 그래서 뭐 호기롭게 안 맞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불렀죠, 간호사를. 미안한데 아까 내가 안 맞겠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나 다시 놔달라, 지금도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뭐 되게 짜증나는 일이었겠지만 우리 간호사 선생님 그래도 웃으면서 한 번 아프면 될 걸 왜 2번 아프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 있을 때 라인 잡혀있을 때 걷다 놓으면 됐지만 이제 또 엉덩이 주사를 해야 되니까 엉덩이 주사 하여튼 놔주셨어요. 그걸 맞고 이제 약을 주셨는데, 거기서 받은 약은 사실 다 장염이나 위장관, 소화기 계통의 약이었어요. 아마도 진짜 장염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온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2일이 됐죠. 2월 2일날 제가 새벽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와서 이제 웰레리 파크를 갔습니다. 다행히 딱 그 시간이 애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애들이 잠든 다음에 응급실에 가서 내가 들어온 다음에 애들이 깼으니까 애들은 내가 응급실 간 것도 모르고 푹 잘 잔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2일 날 서울에 와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이제 진통제 맞고 왔지만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대리를 불러서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핫팩을 만들어줘서 그 핫팩을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었다 딱 깨니까, 잠들기 전에는 집사람한테 이제 대리 부르자, 탁송이라도 하자, 우리는 뭐 택시 타고 올라가든 뭘 어떻게 해서든 서울 가고 차는 탁송하자 했다가 이렇게 잠들었다가 깼는데 괜찮은 거예요. 운전을 할 만한 거죠. 그래서 빨리 짐을 싸고 아이들 오전만 타고 얘한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왔는데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밥을 먹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 입맛도 없고 미식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기분이 일단 안 좋잖아요. 아프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집에 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니까 뭐 그냥 못 먹었던 것도 막 먹었죠. 뭐 그래도 좀 부드러운 거 먹어야 되니까 리조또 해달라 그래서 크림 리조또도 먹고, 만두도 있으니까 만두도 막 집어 먹고, 그리고선 이제 샤워를 하고 자려고 딱 누웠어요. 근데 네이버 웹툰 이게 공개되는 게 11시쯤이면 이제 다음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난 웹툰 보고 자야지 생각을 했다가 웹툰을 딱 켰는데, 그때부터 그게 또 다시 11시입니다. 신기하게 저녁 11시에 또 막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월 2일 저녁 11시에. 와, 이거 어떡하나요? 진통제도 없지, 딴 것도 없지. 근데 이미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이거래, 밤새 버티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11시에 빨리 와이프한테 핫팩 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전기 핫팩이 있습니다. 전기 핫팩을 갖고 와서 여기 계속 막 지졌어요. 왼쪽 배를 지지면서 그냥 어떻게 막 끙끙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고맙게도 잠이 들어줬고 아침에 딱 깼어요. 근데 그때부터 고민이었던 게, 사실 2월 3일날 임산부 저랑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카톡으로 이제 자기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해서 치료를 좀 받고 싶다, 자기 지금 너무 아프다, 버티기 힘들다 이랬던 임산부가 있어서
아침 일찍 본인이 원래 다른 산부인과 검진이 있는데 그걸 캔슬을 하고 여기 와서 나한테 치료 받겠다 하셨던 임산부가 계셨어요. 근데 내가 아프다고 안 나가게 될 수도 없고 이분한테 카톡 하는 게 좀 미안하고 지금 뭐 견딜만 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이제 진통제 2알을 딱 먹고 그리고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환자 봐주고 그 외에 또 이제 따로 그 환자 보면서 그 시간 동안에 왔던 환자분들을 다 봐줬어요. 다행히 진통제의 효과 덕분인지 이제 이게 좀 버틸만 하니까 그 한 오후 한 3시까지 오는 환자분들을 다 봐줬습니다. 그때 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일날 본인이 이제 공진단을 하러 오겠다라고 했던 분이 계시는 바람에 그것까지는 보고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봐야죠. 그런 다음에 버티고 그분까지 다 봐주고 누워있던 분들 침까지 다 놔주고 나서 저도 이제 어떡하나요? 더 이상 이제 진통제 효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환자분 보는데도 계속 이러고 다녔어요. 그냥 이러고 가서 침 놓고 이러고 가서 부항해 드리고 이러고 뭐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도 이제 급하니까 예전에 같이 이제 방송을 했던 우리 장진석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비뇨기과 원장님. 잠실 서울 비뇨기과입니다. 거기로 이제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비뇨기과 갔더니 거기서는 그 조영제를 넣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 이게 어느 위치쯤에 가서 막혀 있는지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니까 거기서는 다행히도 완전히 돌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디가 막혔구나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가 이제 딱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슘 성분이 아니면 돌이 반짝하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 2번 정도는 그게 다 칼슘 성분이었으니까 엑스레이만 찍어도 그냥 반짝하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성분이 좀 다른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어디에 막혔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 자리에 그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받게 됐죠. 여기다 이제 풍선 같은 걸 대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기계입니다. 이 풍선 같은 걸 여기다 대고 통통통통 계속 그러니까 풍선이 있고 그 안에 쇠공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그 자리에 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꽤 아파요. 아프니까 물론 하기 전에 진통제를 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면서 약한 강도에서 제일 센 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약간 밑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시술 받는데. 그리고 검진하는 것도 우리 조영제 스킨 테스트를 합니다. 부작용이 없는지 그거 한 5분 정도 보고 부작용 없는 거 확인을 하고 조영제가 이제 투입이 되고 나서 한 15분 정도 있다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 보고 한번 찍고 또 소변 보고 한번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 엑스레이 찍는 데만 해도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찍어서 어디 있는지 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쇠석술 받으러 이제 그 체충격파 기계가 있는 자리에 가서 그거 봤는데 또 한 30분 다 받고 나서 다시 소변 놓고 한 번 더 찍고 와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 투병기를 찍는 이유는요 딴 걸 다 떠나서 결석이라고 그러면 일단 뭐 대부분 옆구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뇨가 나온다 이거 기본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허리 아프면서 혈뇨 나오면 이건 결석이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가 아프질 않았습니다. 이번엔 허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고 물론 허리도 조금 아팠는데 허리 아픈 것보다 진짜 배탈 난 것처럼 배가 막 꼬이고요. 이쪽 배 꼬임이 너무 심했고 그 다음에 변이가 너무 심했어요. 변이가 심했고 처음으로 음경이 막 따끔따끔하고 소변이 나가질 않아요. 근데 소변이 계속 매렵고 가면 억지로라도 또 밀어내면 나오긴 나오고 근데 시원하진 않고 또 마르고 한 10분 단위로 계속 가고 와 그게 사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식욕이 없고요. 뭐 먹히지도 않습니다. 뭐 먹고 싶지도 않고요. 와 그게 제 첫 시작이었고 이번 결석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프기만 한 거예요. 계속 여기가 그냥 어딘지도 이제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왼쪽 요 전체가 다 그냥 뭐 한 대 아니 맞은 게 아니라 하여튼 엄청 아파요. 뭐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그날 땀을 육수를 얼마나 뺐는지 옷이 완전히 다 젖어가지고 몇 번을 갈아입었는지 몰라요. 다 젖고 그리고 뭐 계속 참으려고 하니까 뭐 떨리고 왜 와이프 앞에서 막 아픈 모습 보이기 싫잖아. 막 떨리고 오히려 참으니까 막 떨리고 덜덜덜 이게 더 웃겼을 텐데 이런 비참한 모습이나 보이고 말이야.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아플 때 응급실 가가지고 돌이 빨리 이게 결석이다 그냥 확진이 됐으면 난 사실 마음이 더 편해하고 괜찮았을 텐데 돌을 못 찾으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또 다른 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냥 이거는 증상을 보면 정황상 무조건 결석이니까 나는 99.99% 결석이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2월 3일까지도 버틸 수 있었고 환자도 보고 내가 비뇨기과를 먼저 갈 수 있었지, 일반인이었다 그러면 아마 결석 안 나왔으면 진짜 무서웠을 겁니다. 아마 바로 그냥 종합검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통증이면은 이게 암이라고 그러면 벌써 한 4기예요. 이미 전이 다 돼서 나타나는 통증이지, 와 진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다시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찌됐든 음경이 막 따갑고 대변이 막 매려웠고 왼쪽이 아프고 왼쪽이 아프고 어딘가 이 하복부 쪽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결석 의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왔다, 그래도 일단은 결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비뇨기과 가셔야 돼요. 역시 전문과가 다르긴 다릅니다. 유관 전문과를 가셔서 유관 전문의를 만나서 검진을 받으면 어떻게든 이분들이 찾아주시고요. 요거에 대한 치료법도 있으니까 치료도 해주시고, 아니 충격파 딱 받았더니 그때부터 좀 덜 아프더라니까요. 내 앞전에도 어떤 어머님께서 이 충격파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분도 이 왼쪽이었나봐요. 돌이 있었던 자리가. 여기가 본인이 이렇게 싹 내려가는 것 같다. 그리고서 바로 다음 타임이 저였거든요. 근데 저 들어가고 나왔더니 여기가 뭔가 시원해지는.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도 배출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약간 여기 이렇게 우리한 느낌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저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2월 4일날 금요일날 하는 그 생방송 행복한 아침 하지도 못했어요. 미리 작가님들한테 연락드려갖고 나 아파갖고 가지 못한다, 지금 결석인지 뭐 응급실 갔는데 사실 결석이라고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나 검진을 받아야 돼서 알 수가 없다. 이제 검진 딱 받고 결석인 거 알고 나서도 이미 뭐 작가님들이 다른 분도 섭외를 하셨고, 뭐 저는 이제 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작가님들이나 뭐 여러 스태프들이 편의를 봐주셔서 그날 방송도 쉴 수 있었고,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진통제도 며칠 더 먹었고 처방해 주신 게 있어서 그것도 먹었고 조금은 이제 나갔는지 무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막 수그리고 있어야 될 정도로 아픈 건 아니라서 다행히 방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결석일 때요, 솔직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빨리 가서 세속수를 받건 일단 진단이라도 빨리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플 때 너무 시간 끌지 마십시오. 근처에 보면 비뇨기과들 중에 이렇게 24시간 결석 관련돼서는 진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거기 상주하고 계신 건 아니지만 그 응급 연락처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이분들이 뭐 새벽에라도 와서 이렇게 봐준다거나 증상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처치법들을 알려주시니까 응급실 바로 달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응급실 가면 오래 걸립니다. 저도 그날 거의 한 3시간은 그냥 방치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거기는 응급 환자, 더 중증의 환자분들 위주로 봐주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통제, 응급실 간 거는 거의 이제 진통제 맞으러 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다음날 아침에 아침이 밝고 진료가 시작하자마자 비뇨기과를 우선 가보십시오. 비뇨기과에 가면 거기서 검진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다 되니까 비뇨기과 빨리 찾아가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중간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의학적으로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통증이 막 있었지만 그래도 그 2시간 반, 3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십선혈이라고 있거든요. 한의원에 오셔서도 예전에 저도 환자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분도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결석인지 아닌지 그때 저도 잘 모를 때였어요.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배가 너무 아프다, 자기 안 아프게만 해달라, 진통제를 빨리 가서 맞아라, 근데 자기 일단 여기 왔으니 여기 어떻게든 여기서 뭐 좀 해줘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응급하게 사용하는 혈자리 십선혈이라고 있습니다. 요 손 끝 열단을 따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의사들이,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봤을 때 십선혈을 따도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십선혈을 따주고, 이거를 따주면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너무 아프거나 기장이 되면 방광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더 아플 때가 많은데, 여기만 따주면 그게 일시적으로 좀 풀리면서 순간적으로 이게 소변도 나가게 되고 한번 좀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뭔가 확장이 되면서 돌멩이가 넘어가주면 그 아픈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 부위만 딱 넘어가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방광에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방광 들어가기 직전이 제일 아프고요. 콩팥에서 나오자마자가 또 제일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 요관을 싹 긁고 내려올 때 좀 무리하고, 또 방광 들어가기 직전 딱 아프고, 제가 그렇게 한 2번 아픈 거잖아요.
아마도 그 2번 아팠던 게 그랬던 게 아닐까 싶고, 지금 제가 너무 무서운 건 사실 저는 왼쪽만 아파서 갔었는데, 그날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오른쪽도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이면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왼쪽에 잘 빠졌는지 또 오른쪽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게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소변 잘 안 나오고 막 계속 대변 마려운 것 같으면서 배는 또 계속 아프다, 장염일 수도 있지만 결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 응급실, 새벽이라면 어쩔 수 없겠네요. 응급실 빨리 달려가던가, 아니면 서울권은 거의 자기 동네마다 그 24시간 해주는 비뇨기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거기 연락하시는 게 아마 더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응급실에서는 어쩌면 버리는 시간이 많고, 진짜 그날 큰 사고가 있거나 하면 나 아침까지 나를 못 봐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도 좋지만 우선은 그렇게 비뇨기과를 한번 24시간 봐주는 비뇨기과를 찾아보시고, 그런 곳들이 없으면 응급실에 가서 일단 진통제라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비뇨기과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지만이 빨리 이제 공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제일 무서운 거, 술 마셔라, 맥주 마셔라, 맥주 마시고 줄넘기 해라. 사실 이거는 민간적으로 예전에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세대에는 이게 통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비뇨기과 가서 들은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안쪽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쪽 요관이 이게 좁아지겠죠. 그러면 돌멩이가 더 안 나가게 되고 더 세게 긁으니까 통증이 더 심하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건 너무 좋은데 절대로 그 수분 섭취를, 음료수를 마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 좋은데 술로서 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된다. 술은 아닙니다. 술은 드시면 안 돼요. 술 이외에 다른 것들, 물 많이 마시고 포카리 스웨트 많이 마시고 이러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술 마시고 뛴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삐삐입니다. 결국 저도 들었던 거는 원장님께서 그냥 술 많이 마셔라. 그래 또 내가 이렇게 딱 약 주셨는데 이거 진통제냐 물어보니까 진통제도 중요하지만 이거 지금 단계에서는 진통제도 진통제지만 물 많이 마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물을 많이 안 마시거든요. 하루에 원래 기왕력도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하루에 기본 2리터씩 물을 꼭 마셔줘라. 그래야 나를 또 안 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정도니까요. 물 마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 결석 안 걸리게 예방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저는 결석은 약간 이제 유전적인 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사실 결석으로 몇 번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30대 중반부터 지금 오늘 41살인 올해 시작부터 이렇게 결석으로 고생을 했는데, 결석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물 많이 마시고 많이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는 또 아플 일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처럼 아프다고 그러면 저 자신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존 2번이 솔직히 너무 편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좀 만만하게 보다가 제대로 한번 당했는데, 하여튼 결석 진짜 무서운 병이고요.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비뇨기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소변 보다가 결석이 폭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냥 그거 버리지 마시고요. 주워서 가지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나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못 죽거나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거 나왔으면은 주워서 가지고 가시면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선문 분석까지 해갖고 앞으로 어떤 거 주의하라고 또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 나왔을 때 돌멩이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가지고 병원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결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 중에 본인이 돌박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옛날 방법인데 진짜 무식하긴 한데 제가 합격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다리미를 대고 제일 약한 상태로 하고 여기다 수건 두껍게 까고 다림질을 하랍니다. 아픈 곳을. 본인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어머님이셨는데 한 80대인데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60년 동안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돌을 다 배출을 시켰다. 통증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케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북엇국이 도움된다고 합니다. 북엇국 자체도 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라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물 많이 마셔주시고요. 통증이 있을 때 따뜻하게 해주시건 다리미로 다리건, 하지만 화상 입지 않게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렇게 해갖고 좀 잘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유튜브 찾아보면 똑바로 누워서 자전거 절대 못해요. 내가 하루 종일 절했다니까요. 계속 이러고 절만 계속 너무 아팠어요. 이제는 다 아프고 나서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참 웃으면서 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아프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가지고 쇠석술 받건 뭐 너무 크면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겠지만 요즘 웬만해서는 쇠석술로 다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빨리 비뇨기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프다? 결석인 것 같다? 고민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가세요. 비뇨기과에서 못 찾는다? 그러면 진짜 결석 아닌 겁니다. 다른 과 갔는데 못 찾는다? 그거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결석 보려고 갔던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과인 거고 결석 관련돼서는 비뇨기과 찾아가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확실하니까 찾아가셔가지고 치료받고 다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